지금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좀 차별화가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뭐 지금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것 같은데 서울 수도권 특히 인제 서울 강남권에서 집값이 최근에 좀 꿈틀꿈틀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히 인제 서울의 인제 강남, 잠실 이쪽에 인제 4개 동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뜬금없이 서울시에서 해제해 버린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지난 2월 12일 날 발표해서 13 일부터 발효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규제를 해제한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뭡니까? 갭 투자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지역은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지역이니까 적어도 거기 살려면 거기에 실제 가서 거주해라 2년 이상. 거주 안 할 거면 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갭 투기하지 말아라. 이제 그거 사면서 거기 전세 주고 그 돈 가지고 또 딴 데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집값이 이제는 안정화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 풀겠다 이렇게 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거기서 갑자기 집값이 다시 올라가고 막 있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면 인제 불꽃이 이제 불씨가 이제 꺼져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갑자기 기름을 확 부어 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정책을 쓸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서울시에서는 뭐냐면 그런 효과가 없다. 지금 뭐 시장 실사를 해 보겠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번에 집값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서울시만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하면 불난 게 불이 안 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나쁘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올라도 너무 많이 올라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게 그러한 양극화가 너무 심화된 것도 큰 문제고 또 뿐만 아니라 서울의 집값은 전 세계에서 놓고 볼 때도 소득 대비로 보면 26 배나 되는데 이거는 뉴욕 전 세계에서 가장 정말 잘 사는 나라 제일 잘 사는 도시라고 하는 뉴욕의 집값 그 소위 얘기하는 PIR 그러니까 소득 대비 집값의 그 비율 13배보다 2배 높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냥 평균적인 가구가 방 3 개짜리 평균적인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우리나라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26년 모아야 살까 말까 한데 미국은 13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게 정상입니까 이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정말 여쭤보고 싶어요. 낙제점이라고 생각하죠. 낙제점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어쩌면 부정행위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정부가 역대 정권 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시장을 교란만 안 해도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내버려만 돼도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집값이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집값이 올라가고 내려갈까요? 수요와 공급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수요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수요가. 수요라는 게 뭐예요? 결국 그 집에 누군가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 들어가 살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일단 집값이 올라갈 수 있죠.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2배 이상 커졌잖아요. 그 당시에 2,500만 정도 됐다가 지금 한 5,100만 됐으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시골에 막 흩어져 살다가 서울 수도권 그리고 인제 대도시로 다 이렇게 몰려오면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막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가속화되니까 소득이 막 증가하니까 당연히 누구나 좋은 집, 큰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또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인구가 지난해 12만 감소했고요. 그중에서 특히 젊은 인구, 정말 집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무려 30만 명 감소했어요.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더 크게 매년 감소할 거예요. 그래도 서울은 안 감소하잖아. 서울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요. 그래도 서울의 젊은 인구는 안 감소하고 있잖아. 아니에요. 서울에도 이 소위 그 연령 계층별 가구 수를 보면 감소하는 계층이 있고 증가하는 계층이 있어요. 감소하는 계층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40대, 50대예요. 40대, 50대가 제일 집 수요를 많이 하는데 거기가 감소하고 도리어 60대, 70대 고령층이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 가구 수가 늘어나요. 그리고 늘어나는 게 20대, 30대. 그거 되게 웃기잖아요. 20대만 늘어나요. 30대 거의 비슷하고. 왜 늘어날까요? 정부 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무주택자면 우선적으로 집 분양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분가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게 무주택자가 되면 가구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모가 같이 사는 건데. 그렇게 해 가지고 자꾸 가구수 늘리고 한지만 그 실질적인 수요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 그래서 뭐 그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진정한 수요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인제 수요를 더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인제 금리인데 그 금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낮게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이제 3.5까지 올랐다가 지금 2.75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예전처럼 뭐 1%대로 갈 수가 없다. 이거는 뭐 금리도 높아지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유일하게 남은 게 뭐냐면 그 수요를
건드리는 정부의 정책 그게 남아 있어요. 그 정부가 계속 수요를 건드려요.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정부 우선 당장 현재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거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가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뭐 이 가계대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30년 만기로 50년 만기까지 뭐 확대하겠다 뭐 별 정책을 다 써요. 이런 정책 쓰면서 집값이 올라간다. 단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정부가 시장의 힘을 이길 수 없다 하는 거고요. 그래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도 새 아파트 공급이 안 되고 있다. 지금 보니까 뭐 분양주택이 그리고 또 실제 입주하는 그 주택 수가 뭐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엔 좀 줄어들고 내후년에 더 줄어들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 얘기하면 제가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왜 줄어드나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나쁘니까 당연히 지금 미분양 주택이 많으니까 건설사들이 새롭게 집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물론 그래서 나중에 영향을 주겠죠. 만약에 경기가 정말 좋아진다면. 정말 좋아지느냐. 정부가 계속 불쏘시개를 계속 갖다 집어넣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에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기존 주택이 지금 9만 가구예요. 9만 가구.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한 공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수요 말씀드렸지만 공급은 새 집 공급도 있고 그냥 기존에 살던 집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라고 하는 공급이 있어요. 이게 9만 채예요. 이게 아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업체에서 지금 2022년 2월부터 그걸 발표하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 2배 이상 매물수가 많아요. 왜 내놓을까요? 왜 공급이 늘어나죠? 사람들이 시장이 앞으로 좋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만 두면 그러면 공급은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기존 주택 수를 볼게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 분양보다 더 중요한 기존 주택 그 수도 더 많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수요에 영향을 주는 지금 인구수라든가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그게 계속 0%로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다 금리라든가 이게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래도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정부가 계속 그걸 부양하는 것인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게 시장의 힘을 못 이길 거다. 잘못하면 그게 바로 일본의 그 1990년 부동산 버블이 꺼진 거고요. 그게 바로 2008년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 사태. 그때도 부동산 버블이 꺼진 거예요. 아, 일본이나 미국은 꺼졌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꺼지죠? 중국도 2021년 꺼졌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꺼진다고 생각하죠? 왜 그런 상황에 왜 우리가 정부만 믿고 내 자산을 몰빵을 거기다 해야 되느냐는 거죠. 정말 위험한 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